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인근의 오래된 골목, 이제는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희미해진 가게 하나가 아직 문을 열고 있었다. 스시 기도하는 작고 소박한 스시집.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나 화려한 일식당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 가게는 세월을 머금은 나무 간판과 조용한 분위기 덕에 오히려 오래된 단골들이 모여드는 장소로 남아있었다. 이곳의 주인은 올해 72살인 김경호. 젊었을 땐 시장에서 직접 생선을 들여오며 새벽부터 밤까지 손에서 칼을 놓지 않던 장인이었다. 이제는 손님이 없어도 가게 문을 열고 그날그날 상태 좋은 재료를 손질해 혼자서 준비해두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날 오후 특별한 예고도 없이 한 쌍의 노부부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두 사람 모두 조용하고 단정했으며 첫 인상부터 어떤 격조가 느껴졌다.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부드러운 말투로 오늘이 결혼 50주년이라고 전했다. 김경호는 별다른 질문도 하지 않고 바로 준비에 들어갔다. 축하하는 자리에 걸맞은 정갈한 코스로 참치 붉은살, 흰살 생선 숙성, 살짝 구운 생선, 그리고 부드럽게 지져낸 장어까지. 식사는 말없이 진행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음미하는 모습이었다. 대화는 짧았지만 식탁 위에 흐르는 공기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이 오가는 듯한 분위기였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남편은 조심스럽게 안주머니를 더듬었고 곧 표정이 굳었다.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이고 말을 꺼냈다. 오늘 지갑을 놓고 나왔다고 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지만 김경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미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괜찮다고, 그저 축하하는 의미로 대접한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부부는 당황하면서도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천천히 가게를 나섰다. 문이 닫히고 조용해진 가게 안에서 김경호는 조용히 앉아 차를 따라 마셨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남아있었다. 그 부부가 무사히 집에 도착했을지, 혹시 불편한 마음을 품고 돌아간 건 아닐지. 어쩌면 오래된 시간 속에 처음 느껴본 묘한 따뜻함 때문이었을지도 몰랐다. 그는 오랫동안 고객을 대했지만 오늘 같은 만남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와 동시에 가슴 한편에 눌러두었던 무거운 현실이 다시 떠올랐다. 가게는 다음 달이면 문을 닫을 예정이다. 건물은 너무 낡았고 수리비는 감당할 수 없었다. 은행 대출은 아직도 2억 원 이상이 남아있었고 더 이상 빌릴 방법도 없었다. 장비는 낡았고 냉장고는 온도 조절이 제멋대로였으며 천장은 비가 새기 시작했다. 김경호는 아직 일을 할 수 있었지만 더는 방법이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손님 앞에서 그 사실을 털어놓았고 그게 바로 오늘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온 말. 원래는 숨기고 싶었지만 그 부부 앞에서는 왠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마치 처음 만난 이들이지만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사람처럼 마음이 풀렸던 것이다. 아마도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을 거라는 묘한 믿음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밤은 깊어졌고 가게 안은 다시 정막 속으로 가라앉았다. 김경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를 다 마신 뒤 여느 때처럼 남은 재료를 정리하고 조용히 불을 껐다. 마음속에서는 반복해서 같은 장면이 떠올랐다. 정중한 태도로 인사하며 떠나던 노부부의 모습, 그리고 또 오겠습니다라는 짧은 한마디. 낯선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던 그 존재감이 오래된 스시집의 공기 속에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다음 날이 어떤 아침으로 시작될지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 김경호는 평소처럼 새벽에 눈을 떴다. 버릇처럼 시장 갈 준비를 하고 오랜 세월의 습관대로 빈 스티로폼 박스를 챙겨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향했다. 익습한 상인들과 눈인사를 나누고 상태 좋은 생선을 고른 뒤 다시 가게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 길목에서 시장에서 오래 알고 지내던 수산물 상인 박노식이 그를 붙잡고 말을 걸었다. 어제 당신 가게에 온 부부 혹시 무슨 사람들이었는지 아냐고 묻는 것이었다. 박노식은 주변 상인들 사이에서 그 부부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 돌고 있다며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품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경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겉모습만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우리 같은 오래된 가게에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올 리 없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작게 흔들림이 일고 있었다.
확실히 그 부부는 달랐다. 손끝 하나까지 정중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볍지 않았다. 계산하지 못했다는 말조차 깔끔하고 담백하게 전했고 떠날 때도 깊은 예의를 잃지 않았다. 특히 마지막에 남긴 또 오겠습니다라는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단순한 인사였을 수도 있지만 그 짧은 말에 담긴 무게가 묘하게 다르게 다가왔다. 식사를 대접한 입장이었는데도 오히려 무언가를 받은 듯한 감정이 남았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어쩐지 마음 한켠이 따뜻해진 느낌이었다. 김경호는 그 감정을 오래 곱씹었다. 그냥 손님이었을 뿐인데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었다. 그날 오후 가게 문을 열고 조용히 준비를 시작하려던 찰나였다. 시장에서 사온 박스를 내려놓고 익숙하게 가게 앞 골목으로 들어선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는 멈춰섰다. 가게 앞에는 대형 트럭이 서 있었고 여러 명의 작업자들이 헬멧을 쓰고 가게 앞에 발판을 세우고 있었다. 가게 입구엔 공사 표시가 붙어 있었고 안쪽에서는 이미 벽 일부가 해체되고 있었다. 김경호는 당황했다. 무슨 일이냐고 소리쳤지만 작업자들은 이미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다가와 작업 지시서를 꺼내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했다. 오늘 아침부터 이 공간을 해체하고 내부 설비를 전면 교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한 회사에서 맡고 있으며 장비 및 구조물은 전부 새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황당함에 말을 잇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러던 중 작업자의 입에서 익숙한 단어가 나왔다. 어제 이곳에서 스시를 드신 부부, 그분들이 바로 우리 회사의 회장님 부부라는 것이었다. 전날 밤 회장이 직접 본사에 연락해 즉시 공사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자재와 인력도 그날 밤 사이에 모두 준비되었고 그에 따라 오늘 아침 6시부터 공사가 시작된 상황이었다. 김경호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수 적고 조용히 웃던 노부부가 회장과 그 부인이라니. 계산을 못해 미안하다고 했던 그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니. 작업자는 말없이 공사 스케줄표와 냉장 설비 리스트, 주방 레이아웃 설계를 보여주었다. 비용 전액은 회사가 부담하며 회장의 지시는 그 스시장인은 반드시 다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주방에서 오래 사용한 장비들이 하나씩 분리되어 나갔다. 손때 묻은 조리대, 낡은 냉장고, 오래된 칼 보관함까지. 김경호는 무너지듯 서서 바라봤다. 모든 것이 바뀌고 있었다. 자신이 쌓아온 세월과 기술, 습관이 배어있는 공간이 조용히 해체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노도 두려움도 생기지 않았다. 그 대신 아주 오랜 시간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던 어떤 감정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다. 그 감정은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것이었다. 누구의 연민도 의무도 아닌 순전한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사실이 전해졌기 때문일까? 회장 부부는 아무 조건 없이 움직였고 그는 그 선택의 이유를 묻고 싶은 마음보다 오히려 그 마음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싶은 쪽에 가까웠다. 누군가가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믿어주었다는 것. 그것이 김경호에게는 무겁도록 따뜻하게 다가왔다. 공사는 계속되고 있었고 그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다. 김경호는 하루 일과처럼 가게를 정리한 후 다음 날을 준비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반복되고 익숙했지만 마음 한구것에서는 여전히 어제의 손님들이 떠나지 않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감정이 아직 그의 주위를 맴도는 듯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작은 배려를 했을 뿐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더 가벼워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말이다. 몇 번이고 고개 숙여 인사하던 그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아침이 되자 평소처럼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고르고 돌아오던 길에 동네에서 오래 장사하던 박노식을 다시 마주쳤다. 박노식은 인사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꺼냈다. 어제 온 그 부부 말인데 뭔가 보통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이야기였다. 다른 상인들도 그 얘기를 했고 말투며 행동이 일반 손님들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김경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그런 외모나 태도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우리 같은 작고 오래된 가게에 그런 대단한 사람이 올 리 없다고 말을 흐렸다.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속으로는 작은 의문이 자라고 있었다.
확실히 어제의 손님들은 뭔가 달랐다. 행동 하나하나에 절제가 있었고 말투에도 무게가 느껴졌다. 무언가를 숨기거나 꾸미려는 기색 없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담백했다. 그 부부가 머무는 동안 단 한마디의 불필요한 말도 없었다. 대신 식사 시간 내내 흐르는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운이 가득했다. 김경호는 오랜 세월 수많은 손님을 접해왔지만 그런 공기를 풍기는 사람들은 흔치 않았다. 특히 계산을 못했다고 말하면서도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머리를 숙이던 그 모습은 더욱 인상 깊었다. 또 오겠다는 짧은 말마저 진심처럼 들렸던 이유도 아마 그런 태도 때문이었을 것이다. 김경호는 속으로 몇 번이나 그날을 떠올렸다. 식사를 내놓을 때마다 그들이 보이던 작은 반응,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던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 인사. 단순히 기억에 남는 손님이라기보다는 어떤 울림이 남는 사람들. 오랜 시간 식당을 운영하면서 손님의 표정, 말투, 태도만으로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 어제의 손님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정제되어 있었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 김경호는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은 가게를 접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어쩌면 어제 같은 하루는 다시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삶의 마지막 장을 조용히 정리하려는 마음과 어제의 여운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힘들었다. 그냥 좋은 사람들이었겠지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정리하려 했지만 묘하게도 마음 한편이 자꾸만 흔들렸다. 저녁이 되어서 가게에 혼자 앉아있을 때 다시 한번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인사를 하면서 천천히 문을 나서던 뒷모습. 마치 무언가를 전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깊은 여운이 남았다. 자신도 모르게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졌다. 하지만 김경호는 그 생각을 금세 접었다. 손님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곳을 찾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도 어딘가 이상한 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말도 행동도 평범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어제 그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은 전혀 낯설지 않은 따뜻함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나 교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속에 자연스럽게 배인 품위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들이 일부러 이 가게를 찾아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혹시 자신이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걸까? 그날 밤 김경호는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다. 몸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계속해서 어제의 일주를 되새기고 있었다. 가게가 문을 닫을 날이 다가오고 있었고 마음속에서는 혼란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루하루 버티는 현실 속에서 유일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그 부부와의 짧은 만남이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어쩌면 그는 그들이 다시 찾아오길 은근히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특별한 기대는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만남이 끝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자신이 가게 문을 닫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김경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다. 다음 날 사용할 재료들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손에 칼을 쥐었다. 김경호는 새벽 어스름한 시간에 시장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익숙한 골목을 돌자마자 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설명이 필요 없었다. 그의 가게 앞에는 커다란 트럭이 멈춰서 있었고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발판이 세워져 있었고 벽 일부는 이미 해체되고 있었다. 공사 표지판이 붙어 있었고 도로 쪽에는 통행을 막기 위한 콘도 보였다. 그의 가게는 말 그대로 해체 작업 한가운데에 있었다. 멈춰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라보던 김경호는 결국 작업자들에게 다가와 항의했다. 자신은 아무런 계약도 하지 않았고 동의한 적도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중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헬멧을 벗은 그는 비교적 침착한 태도로 자신이 현장 총괄이라며 문서를 꺼내 보였다. 서류에는 정확한 주소와 시공 일정, 설계 도면, 장비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김경호는 이해할 수 없었다. 누구의 지시인지 묻자 남성은 어제 이곳에서 식사한 부부를 기억하냐고 되물었다. 김경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남성은 그들이 자신들의 회사 회장과 사모님이며 어젯밤 회장의 직접 지시로 이 공사가 결정되었다고 설명했다. 가게의 구조, 설비, 주방 모든 것이 전면 교체되며 비용은 전액 회사가 부담한다고 했다.
또한 회장은 그 장인은 계속 스시를 쥐어야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라고 당부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서류 안에는 냉장 설비, 주방 집기, 조명 구조, 바닥 설계 등 세부 항목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장비들이 이미 발주되었고 일부는 도착해 있었다. 작업자들은 그날부터 일주일간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밤낮 없이 작업할 예정이라고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경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는 어젯밤 내내 뒤척이며 가게의 운명을 걱정했지만 지금 그의 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상상조차 못한 방향이었다. 어제의 손님이 재벌 회장이었고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떠나며 오히려 자신에게 이런 선물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현실감이 없었다. 단 한 끼의 식사,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 순간 그는 문득 어제 자신이 흘린 말이 떠올랐다. 가게가 곧 문을 닫는다는 말. 2억 원이 넘는 빚, 낡은 설비, 수리비도 감당 못한다는 현실. 그 말을 들은 후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뭔가 결심한 기운이 담겨 있었는지도 몰랐다. 김경호는 자책감과 놀라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단순한 하소연이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처음 꺼낸 자리였는데 그것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다. 그는 작업자들의 손놀림을 바라보았다. 바닥이 벗겨지고 낡은 집기가 분리되며 오래된 기둥이 해체되고 있었다. 그가 몇십 년을 함께했던 공간이 조용히 바뀌고 있었다. 그 공간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그가 손의 감각으로 익힌 기술, 생선의 결을 기억하는 눈, 시간과 함께 쌓인 감정의 층이 녹아든 장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편에서 묘한 따뜻함이 올라왔다. 누군가가, 그것도 단 한 번 만난 사람이 자신을 이토록 깊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설명도 없이 그저 믿고 도와주는 행동. 그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믿음이었다. 그는 가게 안쪽을 바라보았다. 손님과 마주하던 카운터, 손이 기억하는 칼의 위치, 조용히 쉬던 주방의 구석, 모든 것이 누군가의 결단 아래 새롭게 태어나려 하고 있었다. 그 변화는 두려움을 동반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도 함께 품고 있었다. 작업자 중 한 명이 다가와 냉장 장비를 내릴 준비가 되었다고 알렸다. 또 다른 이들은 바닥 배관을 확인하고 있었고 주방 구조를 점검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정리된 절차대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김경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저 그 흐름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바뀌고 있었다. 이곳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희미한 가능성,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누군가의 조용한 선택. 김경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선물에 어떻게든 답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돈이나 말로 갚을 수 없는 종류의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결심했다. 다시 손에 칼을 쥘 준비를 해야겠다고. 공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철거가 끝나자마자 새로운 배관이 깔리고 전기와 수도 설비가 동시에 정비되었다. 각 분야의 작업자들이 놀라울 정도로 정돈된 흐름으로 움직였고 누구 하나 잡담을 나누거나 흐트러지는 일이 없었다. 김경호는 처음엔 가게 구석에 서서 묵묵히 그 광경을 지켜보기만 했다. 말을 거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어설프게 개입하는 게 신뢰라는 생각도 들었다. 처음 며칠은 그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 벌어지는 듯한 기본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장면에서 비롯되었다. 주방 벽면을 철거하던 중 오래된 배관이 드러났다. 작업자는 오래된 배관 상태를 살피더니 물 사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이어서 회장에 직접 지시라며 수도와 배수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도 비용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누구도 감사 인사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맡은 일을 조용히 해내고 있었다. 그 안에는 어떤 강요도 허세도 없었다. 누군가의 진심이 현장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느낌이었다. 작업자들은 그 마음을 전해받은 듯 하루하루 성실히 일했고 김경호는 그것을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이 열렸다.
며칠 후 주방 한켠으로 대형 냉장고가 옮겨졌다. 처음 보는 브랜드였고 생소한 모델이었지만 단단한 구조와 실용적인 설계가 인상적이었다. 김경호는 조용히 냉장고 문을 열었다. 내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냉기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마치 그 자체로 어떤 의지를 담고 있는 듯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작업이 이어질수록 공간은 빠르게 형태를 갖추어 갔다. 주방은 새로워졌지만 동선은 그대로였고 김경호가 오랜 시간 몸으로 익혀온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였다. 바닥은 미끄런 방지 처리가 되어 있었고 손잡이 하나에도 세심한 배려가 묻어 있었다. 그는 이 공간이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자신이 다시 설 수 있는 무대라는 것을 실감했다. 마지막 날 카운터 작업이 진행되었다. 원래 쓰던 오래된 나무판을 그대로 살려 표면만 정성껏 손질해 재설치하는 작업이었다. 새 것처럼 반짝이지는 않았지만 그 나무는 여전히 김경호의 손에 익숙한 감촉을 남겼다. 그는 그 위에 손을 얹고 천천히 눌러보았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감각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달라진 건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을 대하는 자신의 마음이었다. 조명이 설치되고 모든 점검이 끝났을 무렵 가게는 조용히 원래 자리로 돌아온 듯 보였다. 외관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설비도 공간도 아니었다. 김경호 자신이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던 이 변화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거리감을 두지 않았다. 오히려 이 공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개업일이 가까워지자 긴장이 조금씩 밀려왔다. 손님이 올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가 여전히 줄 수 있을까? 그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는 그 질문에 억지로 답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전처럼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가고 생선을 고르고 재료를 손질하면서 그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다. 가게 문을 열기 전날 밤 그는 주방에 혼자 남아 조용히 조리도구를 살폈다. 낡은 칼 몇 자루는 새롭게 갈아두었고 일부는 정리해서 서랍 깊숙이 넣었다. 새로운 공간에 어울리는 도구들도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익숙한 손맛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도구가 바뀌어도 그 안에 담기는 마음은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조용히 가게 안을 둘러보며 생각했다. 이 공간은 다시 살아났다. 그것은 장비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다. 누군가의 신뢰, 말없이 건넨 도움, 조건 없는 행동이 공간을 다시 숨쉬게 만든 것이었다. 김경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느낌이었다. 그는 다시 칼을 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재개장을 알리는 간판을 붙인 날 아침, 김경호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정 속에서 가게 문을 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져 있었다. 조명의 밝기, 조리대의 높이, 냉장고 문을 여닫는 감각까지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몸은 익숙한 동선을 따르려 했지만 새로워진 환경에 적응하느라 잠시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그 낯섦은 불편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무대에서는 긴장감처럼 느껴졌다. 오픈한 지 1시간이 지난 무렵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 순간 김경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문 안으로 들어선 두 사람은 바로 그날의 부부였다. 달라진 공간 속에서도 전혀 낯설지 않은 존재였다. 두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속이며 인사를 건넸고 남편은 작고 정갈한 봉투를 내밀었다. 오늘은 당신의 새 출마를 축하하러 왔다며 이번엔 자신들이 대접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경우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진정시켰다. 말없이 주방 안으로 돌아가 칼을 들었다. 손이 먼저 반응했다. 긴장했던 감각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고 몸은 자연스럽게 기억을 되살렸다. 주방 안의 공기는 새로웠지만 움직임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다시 쥐어지는 초밥 위로 김경호의 시간이 흘렀다. 그날의 초밥은 특별한 구성도 아니었고 화려한 재료도 없었다. 하지만 재료 하나하나에 집중했고 맛의 균형을 가장 먼저 생각했다. 손님은 말이 없었지만 식사가 진행될수록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초밥을 놓을 때마다 두 사람은 작게 미소 지었고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식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분명히 전과 달랐다. 식사가 끝날 무렵 부인은 조용히 한마디를 전했다. 당신의 스시 정말 좋았어요. 그 말은 단순한 칭찬 이상이었다. 김경호는 그 순간 자신이 처음 초밥을 배웠던 시절이 떠올랐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건넨 첫 칭찬, 손끝의 감각만으로도 전해졌던 감각. 그때와 지금이 겹쳐지며 그는 이 공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느꼈다. 식사가 끝난 뒤 부부는 봉투를 테이블에 남긴 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경호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작별을 대신했다. 말없이 전해지는 감사와 존중이 오히려 말보다 깊게 다가왔다. 그날의 손님이 다시 돌아왔고 그들은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오후가 되자 하나둘 단골들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특별히 알리지도 않았지만 어느새 소문이 퍼졌는지 익숙한 얼굴들이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전처럼 익숙하게 자리에 앉아 초밥을 주문했고 김경우는 오랜만에 바쁘게 움직였다. 다시 시작된 주방, 다시 돌아온 손님들. 그는 그 변화가 낯설지 않았다. 한 손님이 웃으며 말했다. 예전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손님은 초밥이 더 단단해졌네요 라고 했다. 칭찬은 이어졌지만 김경호는 묵묵히 초밥을 쥐며 고개만 끄덕였다. 설비가 바뀌고 공간이 넓어졌지만 맛의 변화는 단순히 외형의 변화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 자신도 느끼고 있었다. 뭔가 달라졌다고. 손끝의 감각, 칼의 각도, 재료를 고르는 눈까지 모든 것이 예전과 다르면서도 조금씩 달라져 있었다. 그날 하루 동안 김경호는 수십 개의 초밥을 쥐었다. 단 한 번도 손을 멈추지 않았고 피곤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마감이 가까워질 무렵 그는 조용히 손을 멈추고 조리도구를 정리했다. 문 밖은 어둠이 내렸고 가게 안은 여전히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었다. 그는 천천히 주방을 둘러보며 하루를 정리했다.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충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김경호는 알았다. 이 공간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것은 설비나 구조가 아니라 사람과 마음이 만든 변화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날 다시 찾아온 두 사람의 존재가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다. 그는 조용히 자신에게 말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그리고 내일도 다시 문을 열겠다고. 재개장 이후 며칠이 흐르자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 다시 가게 문을 열었다. 별다른 홍보도 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이곳을 기억하고 있던 단골들은 금세 소식을 들은 듯했다. 그들은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고 특별한 말 없이 김경호의 손놀림을 지켜보며 초밥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김경호 역시 과거처럼 주문을 받지 않고 그날 준비한 재료에 따라 초밥을 내놓았다. 손님과 주인 사이에는 말보다 오래된 감각이 먼저 움직였다. 손님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감탄이 이어졌다. 어떤 이는 예전보다 더 맛있어진 것 같다고 말했고 다른 이는 밥의 질감이 더 좋아졌다고 했다. 어떤 중년 남성은 참치 한 점을 입에 넣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김 사장님 스시야.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긴 세월의 신뢰가 담겨 있었다. 김경호는 별다른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이며 다음 초밥을 준비했다. 손님들의 목소리에는 과장도 빈말도 없었다. 그저 솔직한 감상들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새로 벗긴 냉장고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었고 밥솥은 쌀의 수분과 온도를 정밀하게 조절해 주었다. 물의 온도는 자동으로 맞춰졌고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관리되었다. 과거보다 훨씬 효율적인 환경이었지만 김경호는 알았다. 손님들이 느끼는 맛의 변화는 기계 덕분만은 아니라는 것을. 칼질의 속도, 손끝의 감각, 타이밍을 읽는 눈 모두 예전과 똑같았지만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그 차이는 바로 마음이었다. 김경호는 더 이상 시간에 쫓기지 않았고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 누군가의 믿음과 도움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기에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가 쥐는 초밥에는 이제 다시 살아난 자신감과 평온함이 스며들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꼈고 그것이 맛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지나 한가해질 무렵 김경호는 오랜만에 자신이 가장 오래 써온 대바보초를 꺼냈다. 마치 오래된 동료를 다시 만난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조용히 칼을 갈며 각도를 맞추었다. 손에 익은 무게감이 다시금 손끝에 전해졌다. 새로워진 공간 속에서도 그 칼은 예전 그대로였고 그 감각은 변하지 않았다. 단단한 재료를 얇게 썰어내는 느낌, 손목의 각도, 칼날이 생선의 결을 따라 흐르는 감각, 그 모든 것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었다. 김경호는 그 감각을 따라가며 문득 깨달았다. 내가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인 것이다. 스스로를 억누르고 감춰왔던 부담과 피로, 그리고 오래된 상처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다시 손에 칼을 들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누군가가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믿어주었기 때문이었다. 가게 안에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퍼지고 있었고 그 소리는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김경호는 문득 자신이 이 공간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왔는지를 떠올렸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그 모든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날 하루의 장사가 끝나고 김경호는 주방 한가운데서 조용히 손을 멈췄다. 마치 오랜 여정이 끝나고 처음으로 숨을 고르는 순간 같았다. 그는 조리대 위를 닫고 칼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오늘의 초밥은 예전보다 더 정확했고 손끝은 더욱 집중되어 있었다. 손님들은 그것을 알아차렸고 그는 그 반응에서 자신이 올바른 길 위에 서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초밥 한 점이었겠지만 김경호에게는 그 한 점이 삶의 의미이자 시간의 증거였다. 그리고 그 초밥을 다시 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바로 그날의 한 끼 식사, 그리고 말없이 마음을 건넨 두 사람이었다. 그 진심은 가게 안 구석구석에 퍼져 있었고 김경호는 그것을 지켜낼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가게의 불을 하나씩 끄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 초밥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면 나의 하루는 충분하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는 같은 마음으로 다시 문을 열 준비를 했다. 그날 영업이 끝난 시간은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김경호는 조용히 주방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카운터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찻잔 하나와 젓가락 받침 하나가 남아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닦고 냉장고 온도를 확인한 뒤 주방의 불을 하나씩 끄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닫으려던 순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불빛 아래로 걸어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그날의 노부부였다. 부인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서 있었고 남편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인 뒤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김경호는 말을 꺼내지 않고 봉투를 받아들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깊숙이 인사한 뒤 조용히 돌아섰다.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온 김경호는 주방 한가운데에 서서 봉투를 조용히 열었다. 안에는 두꺼운 봉투가 하나 들어있었고 그 안에서 다시 단정하게 접힌 편지 한 장이 나왔다. 그는 조용히 편지를 꺼내 펼쳤다. 편지의 첫 문장은 또박또박한 필체로 시작되었다. 저희에게는 자식도 없고 물려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 먹었던 초밥의 맛이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다면 저희 인생도 의미가 있었던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김경호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편지를 계속 읽어나갔다.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그날 우리는 다시 느꼈습니다. 그날 받은 마음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부디 그날의 잘 먹었습니다를 앞으로도 계속 쥐어주셨으면 합니다. 편지의 끝에는 두 사람의 이름 대신 단 3글자가 적혀 있었다. 고맙습니다. 김경호는 말없이 편지를 접어 카운터 위에 놓았다. 아무런 소리도 없는 가게 안에서 그는 잠시 가만히 서 있었다. 오래도록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빛과 두려움, 그리고 닫히는 문 밖에서 흘러나오던 어두운 마음들이 편지 한 장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이 가게를 그저 닫으려고 했던 날들, 끝이라고 믿었던 밤들, 그리고 삶 전체가 허무하게 느껴졌던 시간들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누군가의 손길이, 말 한마디가 다시 삶을 이끌어주고 있었다. 김경호는 가게의 불을 모두 끄고 카운터 앞에 조용히 섰다. 조리대 위에 손을 얹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날의 손님이 남긴 초밥 한 점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자신이 만든 음식이 누군가의 기억이 되고 그 기억이 또 다른 의미로 돌아온다는 것. 그것이 지금 그를 다시 서게 만든 유일한 이유였다. 김경호는 조용히 속삭였다. 다시 오세요. 언제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다. 새벽 공기 속에서도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다. 그는 생선을 손질하며 오늘 누가 찾아올지 모르는 기대감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김경호는 매일 가게 문을 열었고 초밥을 쥐었다. 말없이 음식을 건네고 묵묵히 손님들의 표정을 읽으며 살아갔다. 어떤 날은 바빴고 어떤 날은 한산했지만 그는 더 이상 초조하지 않았다. 그가 손에 쥔 것은 생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였고 연결이었고 이어짐이었다. 누군가를 위한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다. 그 진심이 멈추지 않는 한 아주 오래된 스시집은 계속해서 오늘도 문을 열 것이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관심 갖고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닌 말없이 건넨 믿음과 따뜻한 마음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지 보여줍니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해주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삶이 지치고 마음이 무거울 때 누군가의 조용한 배려 한 줄이 깊은 울림이 되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큰 메시지를 전하고 계산보다 믿음이 더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마음들이 모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이런 조용하지만 깊은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아래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